성서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무척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수업이 시작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학년은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쭉 따라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각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각자 PC로 이 수업을 보고 있겠지만 우리 곧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불편하지만 당분간은 영상으로 함께 수업을 잘 해봅시다. 오늘은 영상 수업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무척 쑥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화면에 교과서와 PPT, 자료 화면 등이 주로 나갈 거고 선생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1학년 평가, 1학기 평가 계획 설명을 하고 그리고 4단원부터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도입 수업 오늘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1학기 평가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한유미 선생님이 1, 2단원을 또 선생님이 3, 4단원 수업을 할 건데요. 선생님은 4단원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해서 지필고사가 총 60% 반영이 되고요. 수행평가는 40% 반영이 되는데 수행평가는 총 3가지 항목을 수업 시간에 실시를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15%, 시집 만들기 15%, 그리고 학습지 검사 포트폴리오로 10% 해서 수행평가 총 4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9일 이 온라인 수업부터 이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미뤄놓지 말고 그때그때 수업을 시간표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오시고 또 과제도 그때그때 수업이 나가니까 이게 밀리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업을 참여해서 과제도 그때그때 하시고 또 수업 내용도 잘 챙기셔서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는 6월 말경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지금 진행하는 수업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4월, 5월 이렇게 2달, 6월까지 2달 실시한 내용으로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수행평가는 6월에 수업 중에 아마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9일 3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4단원 설득의 힘 단원입니다. 제1과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첫째, 논증의 개념을 알고 설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주장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골든서클의 개념을 알고 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설득입니다. 설득. 남을 설득한다는 거. 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상대편이 설득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 설득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 설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논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논증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바로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논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또 주장을 해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교과서 175쪽에 도입 영상을 보면서 주장과 근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온 노을이는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슬이가 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먹보 이슬이가 호락호락 빵을 내놓을 리가 없는데. 이슬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이슬아, 넌 내 친구지? 응, 친구지. 친구야. 왜? 나 너무 배고파. 빵 좀 줘. 어이구. 자, 방금 노을이와 이슬이의 대화를 봤는데요. 노을이가 이슬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노을이는 이슬이에게 빵을 좀 달라, 빵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 라는 주장을 했고, 근거로 친구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지금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고픈 어려움에 처한 나를 친구인 네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수시로 남을 설득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주장과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주장을 할 것이고 또 그 주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고 또 어떤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예를 들어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을 3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설득은 첫 번째, 설득이 필요한 상황. 반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아서 분리수거 당번이 매번 고생을 한다. 학급활동 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달라고 건의해 보기로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학급활동 시간에 앞에 나와서 친구들을 보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거를 들고 그거를 시행할 방법을 설명을 해야겠죠. 예,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 2번째 상황은 현우는 이번 달 용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런데 내일 모레가 정말 친한 친구인 준수의 생일이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기억났다. 그래서 집에 있는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로 했다. 자, 이러면 형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예, 뭐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근거를 들 것이냐. 그다음 3번째 상황. 늦잠을 자서 통학버스를 놓친 하늘이는 지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아침 운동을 다녀오는 동네 아저씨가 자전거에 잠금 장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 이 상황에서 하늘이가 아저씨에게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들 수 있겠느냐.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골든 서클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든 서클은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 집에 있는 연습장이나 A4용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빈 종이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가운데 원을 최대한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남긴 다음에 또 2번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선생님 잘 안 보여서 원이 지금 좀 삐뚤삐뚤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원 또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2가지를 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가의 원에다가
주장이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 원에다가 방법이라고 쓰시고요. 세 번째 원에다가 근거라고 쓰십니다. 근거라고 쓰고,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까 설정한 여러 가지 설득 상황들처럼 여러분이 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으로. 두 가지 내용을 만들어서 그거를 설득 상황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빈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설득 상황을 기록하고, 자, 여기에도 하나 더 기록하는 거예요. 설득 상황을 기록한 다음에 이 설득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고, 그래서 최종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주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제시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 세 번째, 늦자마자서 버스를 놓친 하늘이가 자전거를 잠금장치한 아저씨를 발견했잖아요. 이 아저씨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를 가지고 선생님이 골든서클 예시를 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골든서클을 그리고, 일단 이 아저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자, 내가 이 아저씨를 설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아저씨를 설득해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지각할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버스를 놓칠 것 같아서. 세 번째, 걸어서 가면 늦을 것 같아서. 네 번째, 지각을 하면 선생님과 벌을 받으니까. 다섯째,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평소에 아저씨가 나랑도 좀 친하고 아빠 친구셔서 안면이 있고 하니까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여섯째,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에 내가 아저씨한테 도움을 얻고 다음에 내가 이 도움을 다시 되갚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자, 이 6가지 근거를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방법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공손한 말투로 말한다. 그리고 둘째,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를 한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간절한 어조로 말한다. 그리고 진실되게 말한다. 아저씨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말한다. 그리고 조급하게 말한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가 전달이 될 거니까. 해서 내가 최종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저를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아저씨 자전거를 좀 빌려주세요. 꼭 갖다 드릴게요. 세 번째, 저에게 자전거를 파세요. 네, 이렇게 주장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선생님처럼 상황을 2가지를 설정을 하시고 각각 요 여백에다가 상황을 적으시고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골든 서클을 그려서 이렇게 위에 한 가지 상황, 그다음에 밑에 또 다른 한 가지 상황 해서 2가지를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 작성하셔서 요거는 과제가 되겠죠. 요거를 작성하셔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1:1 메신저로 보내시면 요번 수업 과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과제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 출석 체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상상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부른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진 상상력과 비전을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것, 즉 영감의 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결국 위대한 리더들의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골든 서클. 골든 서클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궁극의 답변을 제공한다. 골든 서클의 구조는 단순하다.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의 순으로 동심원이 그려진다. 평범한 관리자들은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골든서클의 가장 외곽인 무엇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리더들은 시작하는 순서가 역순이다. 가장 안쪽의 왜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무엇을의 순으로 끝까지 나아간다. 애플의 마케팅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애플이 만약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다.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이 특징입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다.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무엇을 내세우고 어떻게 만들어졌음을 설명한 후 그 다음 고객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영감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잡스의 조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동심원의 가장 안쪽에서 출발해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간다.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차이를 인지했는가? 보통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않은가? 사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치지 않은가? 얼핏 보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어떠한 과장, 속임수, 조종이 없고 유명인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저 정보의 나열 순서만을 바꿨을 뿐이다. 대부분 평범한 조직의 의사결정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특히 어떻게를 훌륭히 잘 설계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딱 무엇을 어떻게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조직은 다르다. 한 가지가 더해진다. 그들은 왜까지 나아간다. 왜는 강력하다. 왜는 애플 컴퓨터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었다. 어떠한 신념을 추구한 결과로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궁극의 목적의식을 현실화시켰다는 강력한 호소다.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은가? 위대한 조직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의 차이는 왜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라. 당신,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방금 여러분이 본 영상처럼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제시하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든서클 방금 여러분이 굉장히 간단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할 때 주장을 먼저 제시할 때 하고 근거를 먼저 제시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장을 먼저 제시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약한 채 주장을 먼저 딱 듣게 되면
그래, 좋은 말이야. 하지만 그 필요성을 내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주장을 따를 만한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거를 충분히 조목조목 들어서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을 상대방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골든서클에서는 Why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을 설득하려면 우선 나 자신부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를 먼저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선생님이나 또 뭐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한테 무엇을 하라라고 주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잘 찾아서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에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학년 1학기 첫 시간 첫 수업인데요. 여러분이 학기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시작이에요. 3학년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학기 또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 학기를 계획을 세워서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의 1과 본문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힘을 읽고 마인드맵 정리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 온라인 과제로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준 내용이에요. 마인드맵 정리한 거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거를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선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